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윤여정 씨가 오스카상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탄 이후 1년 만에 언론에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1년 동안 인터뷰도 안 하고 잠수를 타더니 1년 만에 언론에 공식적으로 출연했습니다. 다름 아닌 유키즈 언 더 블럭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언론에 노출된 것도 최근 영화를 마쳤다 그럽니다. 애플 TV가 제작한 빠찡꼬라는 OTT 드라마의 촬영을 마쳤기 때문에 그 계약 조건에 영화를 홍보한다는 그러한 조항이 있어서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서 출연했다. 이렇게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의무를 하러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애플 TV가 제작한 빠찡꼬는 대본이 왔을 때 오디션을 하라고 그러더래요. 오디션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난 오디션은 못하겠다. 그렇지만 그 영화에 출연을 하고 싶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만약 오디션에 참여를 해서 떨어지면 나는 대한민국에서 오디션에 떨어진 배우 이렇게 5점이 남겨지지 않겠냐. 오디션은 난 하고 싶지 않지만 영화에는 출연하고 싶다. 그래서 이 애플 TV가 제작하는 파친코라는 OTT 드라마에 출연하게 됐다고 합니다. 촬영을 다 마쳤다 그럽니다. 그 촬영하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쏟아냈습니다. 그 에피소드를 다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시간이 너무 장황해서 줄이고, 이 유키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한 다음 윤여정 씨는 아카데미상 수상 시상자로 LA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빨간 구독 버튼,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자존감이 강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을 선호합니다. 특히 윤여정 씨는 대한민국 여성 중에서 가장 자존감이 강한, 자존심이 강한 그런 원로 배우 아닌가 생각합니다. 연예인, 아티스트, 배우이기 전에 윤여정 씨는 나는 생활인이다. 그렇죠. 그냥 연예인이나 배우는 직업이죠. 본인은 생활인이다.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저는 윤여정 씨를 좀 대단한 사람이다 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이만큼 자존감이 강하기 때문에 오늘날 윤여정 씨가 우뚝 설 수 있었다. 그 자존감이 오늘날 윤여정 씨가 우뚝 서는데 기본 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존감도 역시 윤여정 씨가 마음을 비우지 않는다면, 애플 TV에서 1,000억씩이나 들여서 하는 드라마인데 여기 출연해야지. 그러면 출연하고 싶으면은 오디션 하라 그러면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해야지 하는 그 잔욕심이 마음에서 작동을 했다면 난 오디션 못 본다. 이런 얘기 아마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자존감을 세우는 힘은 마음을 비움으로부터 용서짐쳐 나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7일 LA 돌비 극장에서 거행된 94회 아카데미 시상식에는 남자 배우 조연상 시상을 돕기 위해서 21년도에 여자 배우 조연상을 탔기 때문에 관례상 시상자로서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이날 윤여정 씨가 입은 의상이 또 화제가 됐죠. 2020년 가을 겨울 패션 드레스 약 한 69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시 샤넬 스타일답게 그냥 품격 있으면서 화려하지 않은 아주 귀티나는 그런 롱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이날 윤여정 씨는 UN 난민기구 난민과 함께 운동을 펼치는 파란 리본을 달고 반전운동에 참여했습니다. 파란 리본을 달므로써 윤여정 씨는
난민과 함께 할 것이고 반전, 전쟁을 반대한다. 이런 것을 국제 행사에서 알리게 된 것이죠. 윤여정 씨는 베스트 드레서입니다. 윤여정 씨는 굉장히 옷을 평상시 잘 입는 배우입니다. 대한민국의 연예인 중에서도 굉장히 베스트 드레서로도 정평이 나 있습니다. 화려하지만 족보 있는 옷, 화려하고 뭐 눈에 띄는 옷이 아니라 자기 체격에 맞고 본인이 선호하는 의상도 확실한 그 트렌드가 있습니다. 굉장히 멋쟁이 윤여정 씨입니다. 그런데 이날 아카데미상도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이 영화제도 그러한 반전 분위기가 곳곳에 묻어나 있습니다. 여기 우크라이나 배우 출신이 공연도 했고, 우리는 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침공을 보면서 6.25 전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참대함한 파괴, 그 어둠 속에서 용기를 잃지 않고 대항하는 러시아 군인, 대통령의 경애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침공하고 분쟁하고 편견, 이런 것에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잘 견뎌내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30초 동안 묵념까지 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있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나무조연상을 탄 이 영화도 역시 애플 TV 작품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OTT 영화가 영화제에서 상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 그럽니다. 그 제목이 코다. 역시 농인 부모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그 비장애인 딸의 얘기가 그려진 거라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는, 코다라는 영화에는 장애인 출신 배우들이 많이 출연을 했다 그럽니다. 이번에 나무조연상을 받은 트로이 코처라는 이 배우도 청각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윤여정 씨가 이 청각장애인이 나무조연상으로 결정이 되자 청각장애인을 위한 배려, 수화로 윤여정 씨가 이 사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윤여정 씨의 크나큰 배려죠. 세계인들이 지켜보는 아카데미상에서 윤여정 씨가 청각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함으로써 전 세계를 또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윤여정 씨의 이러한 감각, 센스, 윤여정 씨는 굉장히 멍석한 배우이거든요. 그래서 이 청각장애인이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양쪽 손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트로피를 대신 받아주는 이런 수상소감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배려까지 하는, 그래서 윤여정 씨는 또 한 번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번 시상식에는 같은 소속사의 이서진 씨가 동행을 했습니다. 짐꾼이 아니라 윤여정 씨를 안내하는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이서진 씨 대한민국 최고의 남자 배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배우, 원로 배우를 위해서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같이 아마 레드카펫을 밟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나영석 PD, 윤식당, 삼시세끼 등등을 연출한 나영석 PD도 같이 동행을 해서 LA 체류 중인 그러한 윤여정 씨의 그 활동을 같이 촬영을 해서 뜻밖의 여정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아마 자료화면도 준비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5일 이 뜻밖의 여정이라는 예능이 처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TVN이죠. 5일날 저도 한번 이 프로그램을, 나영석 씨가 하는 예능 프로그램은 저는 매번 고정 시청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윤여정 씨가 세상을 또 한 번 깜짝 놀래게 큰 일을 냈습니다. 대단한 대한민국 배우 윤여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